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한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사연자. 그는 술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유혹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택시 같이 타요. 이 시간에 혼자 가기 싫으니까요. 친구의 아내가 건넨 이 한마디. 사연자는 그 순간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 그의 인생은 끝없는 죄책감과 충격적인 폭로로 이어지며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우리는 종종 단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단 한 번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나는 왜 멈추지 못했을까? 사연자의 후회와 고백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가 된 이도은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8살 된 딸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대리였고 아내는 동네에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작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할 것 없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술자리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실수가 제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제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은 늘 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한 몸처럼 지냈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에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아내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 모임은 친구들끼리의 술자리에서 가족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모임은 늘 즐거웠습니다. 남자들끼리는 옛날 얘기를 하며 웃고 아내들끼리는 서로 육아나 일상의 고충을 나눴죠. 특히 친구 중 한 명인 승주는 유독 저와 가까웠습니다. 그는 늘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이었고 그의 아내 소라 역시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라는 처음 봤을 때부터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단정했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모임의 중심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친구들과의 술자리였습니다. 야, 우리 이번에 좀 큰 데서 보자. 애들 빼고 맘껏 마셔보자고. 승준이의 제안으로 우리는 동네의 작은 바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아내들을 데리고 왔고 저 역시 아내와 함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고 아내들끼리도 서로 친하게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술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훈 씨, 요즘 살 빠졌어요? 운동하나 봐요. 소라가 건넨 이 한마디는 별뜻 없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소라는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술로 푸는 게 최고죠. 한 잔 더 하세요. 술자리가 깊어지자 소라는 점점 저에게 말을 많이 걸기 시작했습니다. 승준이는 맨날 일만 해서 정말 재미없어요. 도훈 씨는 아내랑 잘 지내죠? 부럽다. 그녀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어딘가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승주는 이미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저는 소라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훈 씨는 참 다정해 보여요. 아내분이 정말 좋겠어요. 항상 든든하잖아요. 그녀는 제 팔을 가볍게 치며 웃었고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아,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다들 비슷하죠. 하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저 같으면
도훈 씨 같은 남자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승주는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야, 나 먼저 간다. 소라, 너도 얼른 가라. 승주는 집이 가깝다며 혼자 걸어갔고 저는 자연스럽게 소라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택시 같이 타요. 이 시간에 혼자 가기 싫으니까요. 소라가 웃으며 말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도훈 씨, 당신 같은 사람은 참 보기 드물어요. 아내분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택시가 그녀의 집 근처에 멈췄을 때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기 아쉽지 않아요?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요. 그 순간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훈 씨,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한 번쯤 있었던 일로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위로처럼 들렸지만 저는 더 큰 후회와 죄책감 속에 빠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정말 나야?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도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친구의 아내와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절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잘 놀았어? 애들끼리 또 얼마나 떠들었을까?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아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하며 그들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소라의 목소리와 그날 밤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속삭였던 말들, 그녀의 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던 순간들. 이건 절대 들켜선 안 돼. 내 잘못이지만 내 가족을 잃을 순 없어. 그날 이후로 나는 소라와의 일을 꼭꼭 숨기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라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수 씨, 우리 한번 얘기 좀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전화기를 잡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우리 그날 일은 그냥 실수였잖아. 소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그냥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나는 그녀와의 통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들과의 또 다른 모임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라는 평소처럼 밝고 유쾌하게 행동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마치 나와의 일을 기억하라는 듯 은밀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진수 씨,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그 말을 웃음으로 넘겼지만 소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폭탄처럼 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당신 너무 멋있더라. 언제 또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나는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모든 게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내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소라의 메시지를 보고 말았습니다. 진수 씨,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메시지냐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핸드폰을 내밀었고 나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마 그날 너 소라랑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봐.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보며 대답을 요구했지만 나는 침묵으로 모든 걸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은 금세 승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진수,
내가 진짜 내 와이프랑 그런 짓을 했어? 너랑 나 20년 친구였잖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승주는 격분한 얼굴로 내게 소리쳤고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내게 다가와 크게 소리쳤습니다. 난 내가 내 가족 같았는데 내 아내를, 그 소라를 내가 어떻게? 그는 결국 내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나는 그 주먹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진수 씨, 난 당신을 믿었어. 그 믿음을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어. 나중에 얘기하자고. 지금은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녀의 말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녀와 딸이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날 밤을 떠올리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왜 멈추지 못했을까? 왜 그때 거절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딸을 잃었고 친구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소라는 지금도 종종 내게 연락을 해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전화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녀와의 일은 나에게 후회와 상처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내와 딸이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집 안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후회 속에 빠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텅 빈 밥상과 멍하니 켜져 있는 TV를 바라보며 머릿속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왜 멈추지 못했을까? 왜 그 순간 거절하지 못했을까?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승준,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까지. 저는 매일 아내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딸이 전화를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울고 있어. 아빠가 엄마를 많이 화나게 했나 봐.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진수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녀의 메시지는 제게 더 큰 자책감을 안겼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소라는 분명히 잘못된 상대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도 했습니다. 승준과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 너랑 얘기 좀 해야겠다. 이게 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말해봐. 저는 전화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승주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진수, 우리 진짜 친구였잖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라한테 들었어. 그날 밤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줬다면서? 솔직히 말해봐. 그게 끝이 아니지?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승준아. 그날 내가 실수했어. 제 대답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실수? 내가 그걸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망가뜨린 줄 알아?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수 씨, 나랑 딸을 위해서 이혼해줘요. 우리가 다시 같이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내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
딸과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아내는 마지못해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할 건데? 다 들었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머리를 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술김에 내 정신이 아니었어. 하지만 널 사랑해. 딸을 사랑해.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 씨,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날 사랑했다면 그런 짓은 애초에 하지 않았겠지. 나랑 딸은 이제 당신 없이 살 거야. 당신도 이제 받아들여.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딸 앞에서는 좋은 아빠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 애가 당신한테 실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승준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회사에서도 저는 서서히 왕따가 되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소라의 목소리와 아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술에 취한 채 바닥에서 눈을 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날 그 집 문턱을 넘었을까? 하지만 후회와 자책은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승준과의 우정은 완전히 끊어졌고 회사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나는 오로지 술만을 친구 삼아 지냈습니다. 냉장고에는 언제나 술이 채워져 있었고 바닥에는 빈 병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침대 대신 소파에서 눈을 뜨는 일이 잦아졌고 거울에 비친 초췌한 내 모습은 더 이상 스스로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날 밤 멈추지 못했을까? 이 생각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 씨, 어떻게 지내요? 요즘 너무 연락이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숨을 고르고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소라 씨,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소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수 씨, 우리 어차피 그날 밤의 일로 끝난 관계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당신만 괜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태도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라 씨, 나는 내 인생이 무너졌어. 아내와 딸도 떠났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어. 당신은 괜찮을 줄 몰라도 나는 아니야. 소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그럼 그날 밤 당신도 좋았잖아요. 책임을 나한테만 떠넘기지 마요. 나는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아내와 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딸의 웃음소리, 아내가 해준 따뜻한 밥,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냈던 소소한 행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은 이제 내게 독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사진을 보며 나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고통도 끝나겠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으니까. 거실에는 술병과 함께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약을 손에 쥔 채 나는 아내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중에 나 학교 발표회 하면 꼭 와야 해. 알았지? 그 기억은 내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술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빈 병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고 약통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시 살아보자. 나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와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다시 받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 아내에게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바뀌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떠난 후 내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나는 그 빈 공간을 술과 자책으로 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와 딸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출근길에 나는 초췌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수를 반복했고 상사와 동료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대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나를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 번만 딸을 만나게 해달라는 내 요청에 아내는 짧은 답을 보내왔습니다. 카페에서 보자. 딸은 데려가지 않을 거야. 약속한 날, 나는 그녀가 먼저 와 있는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나를 보자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 나온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딸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게 해줘.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수 씨, 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당신이 그날 밤 우리를 배신했을 때 모든 게 끝난 거야. 딸도 이제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길 바래. 그녀의 말은 마지막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술병과 약통을 꺼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텅 빈 집, 끊어진 인간관계, 모든 걸 잃은 내 자신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학교 발표회에 꼭 와야 해. 약속했잖아. 그 목소리에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거실에 흩어진 술병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 약통도 깊숙이 밀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야 해.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만 줘.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그 메시지에 답장은 없었지만 나는 그날부터 조금씩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여러분은 절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썰라디오는 앞으로도 더 진솔하고 충격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